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유수봉입니다. 예, 손흥민이 막 날아다니고 있네요. 예, 먼저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파워포인트에 있는 기능이거든요. 이런 그림을 하나 갖다 놓고서 이 그림을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꾸밈 효과라는 메뉴를 선택하고 보면 이렇게 샘플이 제시가 됩니다. 여기서 골라만 주면은 이런 훌륭한 그림들을 편하게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배경이 없는 상태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너무 좋은데. 물론 이거에 나오려고 그러면 이렇게 배경 삭제하는 기능을 한번 수행을 해줘야 됩니다. 시간 날 때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함수를 배운 이후에 변수의 속성들, 특징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알고서 좀 따라 들어오기 바랍니다. 봅시다. 예, 지난 시간에 변수의 속성, 또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의 차이점, 활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변수의 저장 속성과 변수의 연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이기도 합니다. 저장 속성은 알고 있으면 좋은데 좀 깊이가 있는 이야기고요. 변수의 연결 같은 경우는 비주얼 스튜디오가 없을 때 파일 간의 연결을 고려해서 만든 그런 기능들이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으면 좋은데,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오늘 배운 내용은 이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점 염두에 두고서 들어주기 바랍니다. 변수의 생존기간이란 변수가 생존하는 시간을 의미한다. 생존 시간에 따라 변수를 분류하면 정적 할당과 자동 할당으로 나누어진다. 생존 시간에 따라서 변수를 분류하면은 정적 할당과 자동 할당. 할당이라는 건 메모리를 할당받는다는 소리입니다. 정적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다는 소리죠. 정해져 있다, 늘 확보되어 있다는 소리고 자동은 스스로 알아서 한다는 거죠. 뭔지 봅시다. 정적 할당과 자동 할당. 정적 할당이라는 것은 프로그램 실행 시간 동안에 계속 전역 변수 같은 거네. 그럼 도는 동안에 그 변수는 늘 유효하게 살아있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왜 하죠? 앞에서 우리 전역 변수, 지역 변수 할 때 보면 지역 변수, 로컬 변수 같은 경우는 특정 블록 안에 들어있을 때 그 블록을 벗어나면 그 변수는 사라진다. 이런 이야기 했었었죠.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전역 변수는 전체를 유효하잖아요. 그때는 정적 할당을 받은 건가 봐요. 자동 할당이라는 건 블록에 들어갈 때 생성이 되고 블록을 나올 때 소멸. 맞죠? 로컬 변수. 지역 변수는 기계적 내부적인 겁니다. 그러면 몰라도 되는데 알고 있으면 똑똑하다는 소리 들을까봐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컬 변수 같은 경우는 블록에 들어갈 때 생성이 되고 나오면서 사라지는 자동 할당 기술을 적용을 하고요. 전역 변수는 프로그램이 도는 동안에 계속 유효하게 동작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적 할당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즉 생존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죠? 풀로 아니면 그 기능만 수행할 때 이렇게 나누어 주면 됩니다. 이 생존 기간을 결정하는, 즉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를 결정하는 요인은 기준은 뭐죠? 그 변수가 어디에서 선언이 되어 있느냐죠. 즉 변수가 선언된 위치, 또 저장 유형. 이게 뭐지? 요것 때문에 설명하는 거예요. 저장 유형 지정자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변수를 선언하면서 이 변수는 이렇게 쓸래라고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특정 블록 안에서 변수를 선언하면서 그러면 그냥 쓰면 지역 변수, 로컬 변수인데 이걸 갖다가 내가 그럼 전역 변수 쓸래라고 선언할 수 있다는 소리네요. 그렇습니다. 그겁니다. 그런 거 자주 쓰나요? 안 쓰죠. 그렇지만 설명을 해야죠. 생존 기간이 결정한 요소는 변수가 어디에 선언된다. 이게 일반적인 거고요. 여기까지 알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 유형 지정자를 쓸 경우 이걸로 나눠집니다. 저장 유형 지정자라는 우리는 오토입니다. 우리는 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거든요. 안 쓰면 오토로 동작을 합니다. 즉 블록이 생성될 때 만들어지고 선언될 때 만들어지고 그 블록을 벗어나면 사라진다는 거죠. 그 밖에 스태틱 이거 전역 변수로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늘 살아있어라. 프로그램 도는 동안에 늘 살아있어라는 거고요. 레지스터라는 거는 레지스터. 컴퓨터 메모리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하드디스크, 램, 또 CPU 내에 캐시 메모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디가 가장 속도가 빠르죠? 하드디스크가 빠를까요? 램이 빠를까요? CPU 내에 있는 게 빠를까요? 누가 일을 하죠? CPU가 일하죠? 누가 CPU랑 제일 가깝죠? CPU 내부가 제일 가깝겠죠. 캐시 메모리가 제일 빠릅니다. 그 다음에 CPU랑 더 가까운 놈이 뭐죠? 물리적으로도 CPU랑 가까운 놈은 그 램 보면 CPU 모듈 바로 옆에 박혀 있죠. 맞습니다. 그 다음은 램이 빠른다. 그리고 제일 늦은 놈은 하드디스크죠.
가장 멀리 떨어져 있죠. 또 USB 같은 거 꽂게 돼 있죠. 이런 건 가장 멀리 떨어져. 그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 레지스터는 예, 컴퓨터 CPU 내에 들어있는 캐시 메모리, 거기서 자주 쓰이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을 레지스터라고 합니다. 레지스터. 그 레지스터에 저장시키라는 겁니다. CPU 내에 확실히 저장해. 제일 빠른 데이터, 빈번하게 사용되는 데이터를 이걸 쓰는 겁니다. 이런 거 왜 지정하죠? 중요한 건 이거죠. 이게 어디에 써먹냐? 진짜 중요한 거냐? 또 실제로 이런 걸 왜 쓰냐? 이런 거, 왜라는 질문 자꾸 해주면 됩니다. 속도 향상이죠. 빨리 돌게 하려고. 오토는요? 메모리 관리하려고, 메모리 들 쓰려고, 안 쓰면 빨리빨리 버리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스태틱은 다 쓸 거면 여기저기서 선언하지 말고 하나 선언할 때가 같이 씁시다 이거고요. 레지스트리는 빨리 씁시다. CPU 내가 더 빠른 속도로 읽어내고, 물론 우리는 체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작업이 어마어마하게 오랫동안 도는 작업이고, 많은 데이터가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오래되다 빈번하게 그 값을 활용을 해야 돼. 이럴 때 램까지 가기도 귀찮다. 이럴 때는 레지스터에 저장해놓고 빨리빨리 쓰자는 겁니다. 고속으로 동작하는 거, 이런 거 할 때 유효합니다. 우리가 짜는 프로그램에는 차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짜는 프로그램을 뭐 1부터 100만까지 숫자를 100만 번 도는 걸 또 100만 번 돌게 했을 정도. 그 정도 돌릴 때 그 변수를 레지스터에 저장한 경우, 스태틱으로 저장한 경우, 로컬로 저장한 경우를 비교해 보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면 성능 테스트가 됩니다. 혹시 나중에 이 중에 쓸데없이 교양 없는 비전공자들이, 전공자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 친구들이 나중에 가서 프로그램 짠다, 그 소프트웨어에서 입사하려고 실전 테스트를 하는데 거기서 처리 속도를 따진다. 이럴 땐 슬그머니 변수를 레지스터로 지정을 한다 그러면은 근데 거의 짧은 거는 거의 티 안 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작업일 땐 효율이 있습니다. 쓸 필요 있냐고요? 없어요. 컴퓨터 CPU가 워낙 좋아요. 예, 익스터널입니다. 이거는 변수를 선언했는데 내가 작성한 이 파일이 아니라 다른 파일의 변수를 선언했을 경우 또는 다른 파일에서 선언한 변수를 불렀을 경우 그럴 때 이 변수는 딴 데 있는 거야 라고 지정하는 유형 지정자입니다. 나는 밖에서 선언된 거 불렀을게 라고 하는 거죠. 익스터널이란 말이 붙으면 난 선언하지 말고 밖에 선언된 게 있을 거야. 걔 좀 불러다 줘. 이럴 때 쓰는 명령어입니다. 이런 건 다 파일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고 통합관리 또 성능 향상 이런 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특히 이 익스턴 같은 경우는 지금은 큰 의미가 지금 우린 테스팅해보기가 좀 힘듭니다. 그렇지만 실습 과제는 좋습니다. 통합 개발한 경우서 하고 있거든요. 솔루션과 프로젝트한 개념이 있을 때는 저 익스턴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파일을 지가 알아서 다 묶어주거든요. 그런 거 염두에 두고요. 이건 상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생존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구나 라고 생존 기간의 연장 좀 웃기네. 성능 향상으로 봅시다. 할 수 있는 지정자가 있다고 생각해 줍시다.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저장 유형 오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언하는 그겁니다. 변수 선언할 때 데이터 타입 앞에 오토라고 적어주게 되면 얘는 자동으로 동작을 하는데 아무것도 적지 않은 경우도 똑같이 동작을 합니다. 전부 자동 변수로 함수가 시작되며 생성되고 끝나면 자동으로 소멸된다입니다. 즉 지역 변수는 다 오토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즉 설명할 필요 없다는 소리죠. 예, 활용한 예입니다. 여기서 스태틱, 정적입니다. 스태틱이라고 했을 경우 분명히 서브라는 함수 안에서 스태틱이 선언이 됐습니다. 그럼 이거는 로컬 스태틱이 없다면 이건 로컬 변수죠. 근데 스태틱이란 말을 붙여놓게 되면 얘는 전역 변수로 동작이 됩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지? 지금 보면 서브를 3번 불렀습니다. 함수를 3번 불렀다는 거죠. 한 번 들어갈 때마다 새롭게 변수가 선언이 된다고 그러면 이 스태틱 어카운트라는 거 있죠. S카운트. 어카운트도 있고 S카운트는 스태틱으로 했고 어카운트는 그냥으로 했습니다. 그때 S카운트 찍어보고 어카운트 찍어볼 거거든요. 얘는 스태틱, 얘는 로컬입니다. 이럴 때 이 값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한 번 들어올 때 1씩 증가시켰거든요. 봤더니 S카운트는 0, A카운트는 0이었어요. 즉 스태틱으로 선언한 건 0, 처음에 로컬도 0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 얘가 수행이 됐더니 S카운트는 1이 나와요. S카운트 0 지정했는데 이미 존재할 때 두 번째 만날 때 이 명령은 무시가 돼버립니다. 처음 컴파일할 때 만들고 실행할 때는 무시해버립니다. 없는 거, 초기화도 안 시킨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오토로 선언한 경우는 블록이 다시 시작이 되면 그때 다시 만들고 끝나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얘는 0이 되는 겁니다. 그 세 번째 들어오면
S 카운터는 스태틱 카운터는 계속 유지가 돼 있으니까 그 값이 계속 증가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값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로컬 함수에서 선언하고 싶다 그러면 스태틱이라는 유형 지정자를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아니면 전역 변수로 하면 되죠. 자기가 알아서 그걸 선택하면 됩니다. C 언어에서 기본적인 변수는 동적 변수로서 변수 선언과 동시에 메모리를 할당되며 변수 사용이 끝난과 동시에 즉 블록을 벗어나게 되면은 메모리가 해제된다, 즉 사라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스태틱 변수는 컴파일 시 전역 변수와 동일하게 메모리를 할당받고 프로그램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프로그램이 종료입니다. 블록이 종료가 아닙니다. 그때까지 계속 살아있다가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면 그때 메모리가 해제됩니다. 즉 정적 변수는 전역 변수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정적 변수는 스태틱이란 말만 붙이면 지적 변수가 정적 변수로 변경되기도 합니다. 어디에서 선언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오케이? 아니 그러면 탐구정신 잠깐 또 딴 생각이 난 게 서브에서 스태틱을 했는데 내가 여기서 선언이 되잖아요. 내가 여기서 스태틱을 찍으면 어떻게 되지? 여기서 스태틱을 찍으라고 명령을 주고 서브로 들어가기 전에 스태틱이라는 것, 즉 S 카운트를 찍으라고 그랬을 경우는 뭐가 찍힐까?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오케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는 찍힐 것 같아요. 아까도 설명했듯이 스태틱으로 선언한 경우는 컴파일 시에 지정이 되는 겁니다. 여기 그런 말 적지 않았나? 여기 있죠. 정적 변수는 컴파일 시에 메모리를 할당받아요. 실행할 때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실행과 동시에 벌써 할당을 받고 들어가. 얘가 어디 있냐가 아니라 스태틱 선언하면 메모리 잡고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그럼 순차가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골라서 미리 정해버려요. 그런 특성이 있는 변수형 유형입니다. 레지스터, 아까 이야기했죠. 레지스터. 이거는 이제 아주 미세하지만 데이터를 어디에 저장하냐에 따라 일반적으로 C 프로그램에 돌 때 그 데이터들은 다 램에 저장이 됩니다. 램이 크면 클수록 그래서 작업하기 훨씬 좋죠. 많은 작업을 할 때 램이 좋은 겁니다. 조그만 거 할 때 별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저장 유형 지정자를 레지스터로 할 경우는 CPU 안에 그 값이 저장이 돼서 최고로 빨리 돕니다. 그렇군. 우리는 못 느낍니다. 그래서 변수 선언 앞에 지정자는 변수 데이터 타입 앞에다가 오토, 스태틱, 또 레지스터 이렇게 이름을 지정하게 되면 그 변수는 그 지정 유형에 따라서 동작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레지스터. 교양 있는 사람은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CPU를 요즘은 이제 거기까지는 보지 않는데 컴퓨터의 성능을 볼 때 보면 클락 스피드 보고 또 그 램이 얼마나 바뀌었냐, 하드가 얼마냐도 보는데 보다 정밀하게 볼 때는 클락 스피드하고 CPU 내 캐시 메모리 봅니다. L1 캐시, L2 캐시 적혀 있거든요. 그게 크면 더 좋은 겁니다. 그게 바로 레지스터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L1, L2 캐시 메모리 중요합니다. CPU 사양 보면 밑에 쪽에 좀 적혀 있습니다. 아는 사람은 그것까지 보죠. 오케이? 레지스터 캐시 메모리 확인해 봐야지. 그냥 컴퓨터 정보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컴퓨터 그 제품 파는 뒤져보기 바랍니다. 볼러타일 지정자는 하드웨어가 수시로 변수의 값을 변경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이건 굉장히 특별한 경우고요. 이거는 전공자도 거의 써본 적이 없는 지정 유형자입니다. 이거를 하는 친구들은 인베디드 하드웨어를 한다든지 하드웨어 그러니까 컴퓨터 외부에 어떤 장치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메모리 제어할 때 씁니다. 컴퓨터 외부에서 데이터를 제공받거나 외부의 별도 장치에서 데이터를 끌어다 쓰는 끌어다 쓰는 경우죠. 끌어다 쓰는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볼로타일 휘발성이라는 소리잖아요. 휘발성, 날아간다는 소리예요. 볼로타일 지정자는 하드웨어가 수시로 변수의 값을 변경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인터넷을 사용한다든지 채팅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죠. 인터넷상에 어떤 정보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확인한다든지 이럴 때 번번이 그 메모리를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지금 실행되는 프로그램이 그 값을 변경시키는 게 아니라 딴 놈이 이걸 변경을 시켜요. 컴퓨터 외부에서 어떤 값이 들어오면 그걸 내가 확인해서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런 개념인데 하드웨어 쪽인데 뭐 교양을 넘기는 차원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짠 프로그램이 이 컴퓨터 안에서 돌고 있거든요. 여기에 외부 장치가 달렸어. 이상하게 생긴 장치가. 여기서 값이 들어온다고요. 그때 이 값은 어떻게 받아들이죠? 스캔F로? 아니에요.
외부 장치를 연결했을 경우는 여기 특정 메모리로 할당을 받습니다. 이 값은 윈도우가 이 값에서 변동된 걸 여기다 딱 저장을 시켜요. 그럼 내 프로그램은 이걸 읽어다 쓰는 거거든요. 이걸 읽어다. 근데 아까 캐시 메모리 이런 거 얘기했듯이 이걸 수시로 읽질 않아요. 얘는요. 실제로는 한번 불러다 놓으면 일정 시간 동안 저걸 부르질 않아요. 수시로 부르면 업로드가 떨어지잖아요. 야, 메모리에 있는 게 왜 변해? 일반적인 변수는 그렇습니다. 한번 저장한 변수는 내가 작업하지 않는 것은 그 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특별한 경우거든요. 외부 장치에서 값을 전달받아 쓰는 경우예요. 이럴 때 수시로 그 값이 변했는지를 내가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볼러타일이라고 변수를 지정을 해주게 되면 그거는 컴퓨터가 좀 수시로 뒤져본다는 거예요. 그 값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이런 거는 쉽게 생각하면 컴퓨터 프로그램이 돌고 있는데 키보드 입력을 받아서 제어하는 거야. 이럴 때 좋은 예가 아니다. 입력 방법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어쨌든 외부 장치가 연결돼서 그 값의 특정 메모리를 공유하고 있을 때 그 메모리의 변동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된다. 이럴 때는 볼러타일이라는 지정 유형자를 유형 지정자를 유형 지정자를 볼러타일로 선언해 주어야 합니다. 오케이, 알았죠? 하드웨어와 연결된 변수일 때 요게 제일 쉽게 이해하는 부분이네요. 즉 데이터 값을 외부에서 전달받을 때 그게 왔는지 안 왔는지를 늘 확인해 봐야 된다 이겁니다. 하드웨어 하는 친구는 혹시 또 인터럽트 쓰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 인터럽트 쓰지 않겠다는 소리예요. 폴링 방식입니다. 수시로 확인해서 값이 변동되면 그 다음 작업을 하겠다. 그럴 때 쓰겠다는 거예요. 일반 변수보다 자주 메모리 상태를 체크해주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알고 있으면 좋죠. 중간 점검입니다. 저장, 유형, 지정자는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이거 자주 쓰는 것도 아닌데 언제 찾아보려고. 뭐 있었죠? 오토, 스태틱, 또 뭐 있었지? 레지스터, 또 뭐 있었지? 조그맣게 했던 거 뭐죠? 볼러타일.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지역 변수를 정적 변수로 만들려면 어떤 지정자를 붙여야 되죠? 뭐죠? 스태틱. 변수는 CPU 내부에 저장시키는 지정자는 뭐죠? 레지스터. 컴파일러에서 변수가 외부에 선언되어 있다고 알리는 지정자는 컴파일러에서 변수가 외부에 말이 좀 웃기다 이거. 변수가 외부에 선언되어 있다? 이 표현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물론 내가 타이핑했는데 외부에서 데이터를 입력받는 경우 지정자는 볼러타일로 하면 됩니다. 스태틱 지정자는 변수 앞에 붙이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전역 변수와 같이 동작한다. 이렇게 정의해 주면 되겠죠. 이거를 여러분이 한번 읽고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내 말을 듣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떠든 걸 잘 들었는지 점검하는 기회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 점검 아니에요. 생각해 봅시다. 예제입니다. 예제, 은행 계좌 구현. 은행 계좌 구현입니다. 돈이 생기면 저것만 사람이랑 가져가고 이 사람이 함수를 save라고 작성해 보자. 이 함수는 저금할 금액을 나타내는 인수 어마운트만을 받으며 save 100이라고 호출하게 되면 이 어마운트, save 100이 어마운트에 들어가고 그게 저장이 된다는 소리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 집어넣으면 잔액이 얼마, 이만큼 집어넣으면 잔액이 얼마, 이만큼 가면 잔액이 얼마, 금액이 마이너스 그러면 인출이 되겠죠. 그때 잔액이 얼마. 그래서 요거는 전역 변수 선언, 이거는 로컬 변수 선언에서 쓰자. 그런 의미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이게 알고리즘인데 물론 경험이 부족하니까요. 교양 없는 짓을 했습니다. 제가 미안합니다. 그런 거 좀 해보자는 겁니다. 은행 계좌라는 이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로컬 변수와 전역 변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분명히 전역 변수와 로컬 변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뭔지를 잘 구분해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int amount가 있고 static long, static balance가 있네요. 이거 세이브인 거 보니까 이거는 함수입니다. 메인 차저이죠. 여기서부터 놓을 거지. 물론 여러분이 짜야 되는데 아마 이게 지금 금방 개념은 잡히지 않을 겁니다. 이번 시간은 개념을 잡는 시간, 즉 변수의 유형을 지금 보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기존 샘플, 제시한 샘플을 돌려보고 어떻게 동작을 거꾸로 추적하는 시간입니다. 메인을 보니까 특별한 게 없네요. 프린트만 계속 돌고 있고요. 함수 4번 불렀습니다. 아무것도 없네. 함수 찾아가 봅시다. 찾아가 봤더니 여기에 인수가 있네. 여기서 줄 때는 인수, 받을 땐 매개 변수라고 하죠. 이 값이 전달이 돼서 어마운트에 저장이 되고요. 이 속에 보니까 스태틱, 정적 변수네. 이건 한번 들어가면 계속 살아있는 거잖아.
롱은 데이터 타입인데 긴 값이 크다는 소리입니다. 보통 5자리가 넘어가게 되면은 인티저로 처리가 안 됩니다. 5자리 이상 되면은 롱으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에라남은 바꾸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값은 밸런스, 이건 잔고라는 이제 균형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오는 금액이 양수면 어마운트를 찍고 음수면은 마이너스 어마운트. 요거 뭐하러 그냥 찍으면 되지? 이거 쓸데없는 짓 한 것 같은데? 야, 음수면 음수 찍고 양수면 양수 찍으면 되지. 왜 이랬을까? 어쨌든 찍으래요. 그리고 나서 그 금액을 밸런스에다 도해줬어요.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를 도하니까 마이너스가 부호가 붙은 상태니까 빼기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작을 때 마이너스, 클 때 더하기 이건 아니고요. 그 숫자 자체. 저 마이너스 플러스 부호도 그것도 이제 값으로 인식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그 잔액을 처리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럴 때 처음에 100만 원을 했더니 만 원 잔고 그다음 이게 이런 의미도 있구나. 미안해요. 이게 뺀다 큰다가 아니라 여기에다 찍을 거냐 여기다 찍을 거냐 제어한 거네요. 역시 프롬 짠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고. 그거네요. 그래서 탭이 여기는 2개가 들어있고요. 여기는 하나가 들어있네요. 그쵸. 물론 앞에도 바로 찍느냐 탭을 찍고 찍느냐죠. 탭의 위치에 따라서 맨 앞에 찍히냐 가운데 찍히냐 결정이 되고 있어요. 이런 소스 분석도 여러분이 해주길 바랍니다. 그래야 똑똑한 학생이죠. 교양입니다. 예, 그래갖고 어마운트는 로컬 변수로 됐기 때문에 한번 요 세이브 함수가 끝나면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밸런스는 스태틱으로 선언이 됐기 때문에 함수가 이 작업을 수행가 끝내도 그 잔액, 그 저장된 값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고를 찍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주기 바랍니다. 오케이? 여기는 같은 건데 뭐 같은 유형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메시지를 한번 내보내자는 거거든요. 처음 들어왔을 때는 초기화한다는 말을 내고요. 두 번째 들어왔을 때, 세 번째 들어왔을 때는 이미 초기화가 되어 있다라는 메시지를 내보내는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태틱이란 개념 잡는 겁니다. 예, 여기 보면 메인 함수에서 init이라는 함수를 지금 3번을 부르고 있습니다. init 함수에 가봤더니 그냥 찍으면 되는데 굳이 스태틱으로 선언되어 있네요. 이 값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메시지를 달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 하나 빠진 것 같은데? 한번 설정이 되면 이렇게 여기다 1을 저장하네요. 증가가 아니네. 증가할 줄 알았더니 증가할 줄 알고 좀 찾으려고 여기 어딨냐? init이 인티저로 선언이 돼 있죠? init 뿔뿔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init이 0이면은 네트워크 장치를 초기화합니다 하면서 거기다 1의 값을 저장시켜라 하고 빠졌죠. 두 번째 init이 돌게 되면은 들어와서 이거는 스태틱이니까 신경 쓰질 않겠죠. 그리고 물어보는데 init이 0이냐? 근데 여기서 1로 처음에 와서 바꿔버렸죠. 그 값이 저장이 돼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미 초기화되었으면 초기화하지 않습니다. 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같은 개념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상태를 나타낼 때 이거는 값이라고 하자가 스위치라고 합니다. 어떤 상태를 표시하기 위해서 변수의 값을 저장하는 경우 그런 걸 스위치 값, 스위치 알죠? 스위치, 전기 스위치, WI, 스위치라고 하죠. 스위치 변수, 그냥 스위치라고 있습니다. 이 값이 뭐냐에 따라서 이게 수행될지 이게 수행될지 결정하는구나. 얘가 스위치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위치란 개념, 몰라도 됩니다. 이거는. 스태틱 이런 거 쓰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장비 관리할 때 하드웨어 관련된 거 할 땐 필요한 거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는 스위치 변수 스위치라고 한다는 거 그걸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오케이? 링크입니다. 링케이지. 이거는 솔직히 지금 필요 없는 겁니다. 지금은 솔루션이 있고 거기다가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내부에서 관리가 되거든요. 예전에 이런 통합 개발 환경이 없었을 때 파일을 각각 다 떨어뜨려 놓고 커맨드 방식으로 지난주에 내가 낸 과제 중에 메인에 매개 변수 확인하는 과제 있었습니다. 그거 명령창 시작 메뉴에서 cmd 치면 새까만 창이 열리고 거기에서 키보드로 타이핑을 해갖고 메인이라는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였거든요. 그거 질문이 몇 명 들어왔는데 잘 해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윈도우 없이 커맨드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짤 때 파일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데 변수를 여기저기 선언하다 보니까 이게 다 지역 변수가 돼버리잖아. 그리고 또 하다 보면 이 변수가 내가 선언을 했나 안 했나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공통되게 하나에다가 변수를 다 선언해 놓고 불러다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 외부에 선언된 변수를 불러 쓰는 거 이런 기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그 연결입니다.
전역 변수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맞지. 저 로컬 변수를 뭐하러 가져와? 걔들이 쓰는 건데 거기서 쓰고 없어질 건데. 그거. 이때 내부 연결, 외부 연결, 무연결로 구분이 되는데 우리는 외부 연결 설명하려고 합니다. 예, 어느 한 곳에서 이렇게 변수가 선언돼 있어 파일이 틀립니다. 첫 번째 파일, 두 번째 파일, 세 번째 파일인데 얘가 이걸 선언했으면 다른 파일에서 이걸 선언하지 않습니다. 이걸 전역 변수로 선언했던 거거든요. 그럴 때 이거 익스턴 밖에 있는 거 갖다 써, 익스턴 밖에 있는 거 갖다 써. 그러면 이거 하나 선언을 얘들이 다 공유하겠다는 겁니다. 즉 그 변수를 계속 다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 글로벌 부르든 이 프로그램에서 글로벌을 부르든 다 이 값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 쓰는 거, 익스턴이라는 유형 지정자입니다. 전역 변수에 주로 사용을 한다. 전역 변수에만 익스턴이라는 걸 써서 다른 파일에서도 불러 쓸 수 있도록 합니다. 지역과 전역은 다른 함수였죠. 한 프로그램에서 여러 개의 파일로 이루어진 경우 하나의 전역 변수를 여러 소스로 공유하고자 하는데 이때 한 파일에서 전역 변수를 선언하고 다른 파일은 익스턴이라는 이름으로 이거를 참조하게 하는 걸 이야기한다 라고 기억합시다. 몰라도 됩니다. 이게 예제까지 돌릴 필요 있나? 이런 게 있다는 사실만 알아두고요. 궁금하면 해봐도 됩니다. 파일 하나 만들고요. 파일 2개 만들면 됩니다. 같은 프로젝트 내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한 프로젝트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메인은 하나입니다. 메인 하나만 갖고 실행시켜 보기 바랍니다. 여기서 익스턴 했죠? 여기도 익스턴 했고요. 한번 돌려보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실제로 쓸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그래도 또 이걸 꼭 해보고자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다. 즉, 익스턴, 스태틱 이거 관련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 프로젝트 안에 여기다가 파일을 2개 만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때 메인 있는 놈이 스타트가 되죠. 여기서 실행하든 여기서 실행하든 무조건 얘가 돕니다. 얘가 여기서 시작이 돼. C 프로그램은 메인부터 시작이 된다고 했죠. 이때 이게 처리되면서 나오는 결과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한 거 실습하려고 하면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커맨드 방식으로 나가서 해야 됩니다. 프로젝트랑 솔루션 따로 만들어 놓으면 안 됩니다. 예, 알아보기 바랍니다. 내부 연결 전역 변수가 내부 연결인지 외부 연결 지정하려면 저장이 유전자를 스태틱을 사용하면 된다. 전역 변수 스태틱이 붙으면 내부 연결이 되고 하나의 소스 안에서만 스태틱은 한 소스 안에서만 된대네요. 익스턴은 다른 소스예요. 전역 변수는 한 파일 안에서만 된다. 이거 전역 변수 앞에 스태틱을 붙이지 않으면 다른 파일에서도 이 전역 변수를 사용할 수. 이게 뭐냐? 그러면 익스턴이잖아. 이게 통합 개발 환경이라 내가 추가로 적은 겁니다. 말이 좀 헷갈리는 요소가 좀 없지 않아 있네요. 같은 솔루션 아니면 되고요. 익스턴 몰라도 된다고 그랬죠. 넘어갑시다. 쓸 일 진짜 없고요. 지금 써본 사람 있냐고 손 들어보려면 아마 장담컨대 아무도 없습니다. 실무한 사람 아니면 실무도 하드웨어 제어 안 해본 사람이면 없을 겁니다. 아니면 리눅스 베이스를 개발한 사람. 함수 앞에 스태틱을 붙이는 경우, 함수는 변수와 동일하게 처리가 됩니다. 함수는 변수랑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맨 마지막에 리턴이 있죠. 그거에서 반환되는 값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수 앞에 스태틱이란 말이 붙었을 경우 이거는 전체적으로 공통으로 사용하는 함수가 됩니다. 변수나 함수 이름 모두 식별자이고 거의 동일하게 취급이 된다. 따라서 함수 앞에도 스태틱을 붙일 수 있고 그 의미와 기능은 변수와 동일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스태틱을 붙이면 다른 데서 동일한 함수 이제 같으면 안 되지 원래. 만약 특정 소스 파일에서 함수 앞에 스태틱을 붙인 경우 그 함수는 그 소스 파일 안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걸 내부 연결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 함수는 정적 함수, 변수랑 똑같은 개념이죠. 같은 얘기네 뭐. 함수 이름할 스태틱이 없을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스 앞에 익스턴을 선언했다면 이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함수 이름 앞에 스태틱이 없으면 변수와 마찬가지로 다른 소스에서도 함수도 익스턴 선언이 가능하대요. 함수, 변수 동일하게 본다. 이것만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예입니다.
메인에서 썼는데 F2라는 걸 불렀었거든요. 여기 원형 적었네요. 함수 원형. 익스턴으로 했네. 외부 파일에서 가져온다는 소리죠. 외부 파일 뒤져보니까 F2가 여기 들어있네. 이렇게 쓰는 거죠. 이때 얘는 정적이네. 이거 막 써. 열받게. 얘는 요 파일 안에서만, F2는 요 안에서만 유효한 거고요. 여기 익스턴은 다른 파일, 이 파일 간에도 유효한 거가 되는 겁니다. 그거만 기억합시다. 함수 앞에도 스태틱 익스턴을 쓸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줍시다. 지금 설명한 내용이 저장 유형자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알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교양 있는 사람들은 쓸 일이 없습니다. 전공자도 이거 쓸 일은 그때 우리 뭐 반복 뭐 이거 할 때 데이터 타입 얘기할 때 95%가 안 쓴다. 90% 이상이 안 쓴다 이랬잖아요. 이거는 99%가 안 씁니다. 오케이? 99%의 학생들이 99%의 프로는 개발자들이 이런 걸 쓰지 않습니다. 동감. 앞에서 너무 세게 얘기한 것 같아서 99% 아니고요. 95% 이상의 사용자들이 안 쓴다가 날 것 같아요. 내가 접하는 분야가 그 정도 범위고요. 그 이외의 분들도 많이 쓸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하지 않고요. 사용 빈도가 극히 떨어지는 그런 기능이라는 거 알고 있기 바랍니다. 어떤 저장 유형을 사용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한번 읽고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한테 넘기고 패스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 예제, 난수 발생기 예제가 나왔습니다. 자체적으로 난수 발생기를 작성해서 이전에 만든 난수를 이용해 새로운 난수를 생성하고 따라서 함수 호출이 종료되더라도 이전의 값이 남아있도록 하는 것. 결론은 저게요. 전역 변수, 로컬 변수 또는 스태틱 변수의 그 활용법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해봅시다. 난수 발생을 왜 억지로 시키지? 하기 싫은데. 예, 함수가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메인 함수고 하나는 랜덤 함수. 여기 들어있는 파일을 또 파일을 두 개로 구성을 했네요. 온갖 거 다 써보겠다는 소리 있죠. 여기 스태틱도 썼고요. 익스턴도 써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랜덤 i, 랜덤 f, 이거 랜덤 인티저, 랜덤 뭐 풀, 이거 뭐야? f는 뭐냐? 이거 좀 보고요. 아닌데 특별한 거 없는데. W 했구나. 이거는 저 실수로 했고요. 요거는 언사인드로 했으니까 이거 정수로 한 것 같아요. I하고 F이면 인티저 플롯 그 개념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것도 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레지스터 썼네. 혹시 아까 같은 앞에서 설명한 실수가 있을까봐. 예. 한번 돌려보기 바랍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마 과제에서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간단히 설명해 보시오. 이런 식의 문제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돌려놓고 코드 잘 확보해 놓기 바랍니다. 오케이.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예, 뭐 이런 게 있다는 정도지. 이거 여러분을 괴롭힌다는 건 나쁜 짓이에요. 나쁜 생각이에요. 그런 걸 한다는 거. 예, 우리 이번 시간에 뭐 배웠죠? 변수의 저장 속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저장 속성. 스태틱이라든지 익스턴이라든지 또 뭐 있죠? 볼러타일, 또 뭐 있었지? 레지스터 이런 것도 있다는 정도만 알아주면 됩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95% 이상의 사람들이 이런 게 있는지조차 모르고 쓰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C에는 이런 것까지 고려한 기능이 있다는 거, 그거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변수의 저장 속성, 연결 속성 배운 적 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